안녕하세요. 저는 퀼트하는 오영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전통적인 퀼트 패턴의 하나인 레몬스타를 배울 건데요. 그 레몬스타의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요사이 복사도 잘 되고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본을 다운받아서 쓰시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본인이 제도를 할 줄 알면 원하는 사이즈로 그려서 본을 만들고 그렇게 꿰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알고 계시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이 뒤에 있는 이런 퀼트를 샘플러 퀼트라고 하는데요. 이 샘플러 자체의 패턴들은 500개도 넘는 전통적인 패턴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. 또 거기서 파생되고 또 자유롭게 패턴을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은 전통적인 거를 한번 시작해보고 차근차근 해보면 더 재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레몬스타 패턴을 제도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이렇게 방한 모는 종이가 모는 페이퍼가 있으시면 훨씬 제도에서 정확한 사이즈를 만드시기가 편하고 이 패턴은 저는 일단은 24 바이 24 cm를 기본으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면 그 패턴으로 다시 이렇게 샘플러 퀼트를 하실 수도 있고 그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셔도 재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24 바이 24를 먼저 그리시고 여기 패치를 한 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요 비율과 요 비율은 같고 여기는 조금 큰 거가 보이실 겁니다. 그래서 계산할 때 1대 루트 2대 1 비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. 이거를 바느질 꿰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루트 2까지 나오면 저희 수강생들도 되게 황당해 하셨지만 그 나름대로 이게 단순한 바느질만이 아니라 루트 2도 활용한다고 어느 나이 드신 저희 어머니뻘 되시는 수강생분은 선생님,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제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학생이 된 것 같아서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루트 2는 1.414잖아요. 그래서 그 비율로 나누면 여기가 7cm, 7.02나 그렇게 되는데 소수점 이하는 둘째 자리부터는 절사하는 게 좋으니까 7cm, 10cm, 7cm로 계산이 나오고요. 다시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24, 24입니다. 여기에 비율로 나눠진 대로 선을 일단 그려 놓으시고 연결점을 찾는 게 편하시니까 좌우에 비율적으로 나눠진 것을 그리고 다시 선들을 연결하게 됩니다. 이렇게 그리면 마른 목걸이 여기에 만들어지고요. 삼각형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사각형은 이렇게 비율적으로 있다 보면 이 모양이 됩니다. 그러면 이 모양에 도화지를 대고 좀 빳빳한 본을 만드셔서 본인이 원하는 색깔의 천을 찾아내시고 그 천으로 시접 0.7을 남기신 다음에 재단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감들이 만들어질 겁니다. 별에 대한 것은 마른 모는 그러면 한 점과 다른 천에 한 점을 핀을 꽂고 또 한 점 끝점에 두 장의 천을
연결할 수 있는 시침핀을 꽂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해 드리면, 이게 한쪽은 식서이지만 마름모기 때문에 다른 한 점은 바이어스로 되는데, 이것을 바이어스와 식서와 식서가 연결되면, 식서와 식서 연결할 때는 천이 늘어나지 않아서 바느질하기가 쉬우시나, 바이어스끼리 될 경우에는 천이 손에 힘을 주는 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초보일 때는 이 두 장의 천이 한쪽은 식서이거나 한쪽은 바이어스거나 그 두 장이 합해져서 바느질 하시는 게 훨씬 좀 수월하게 바느질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, 정확한 사이즈가 만들어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양쪽 끝점만이 아니라 중간에도 시침핀을 꽂으셔서 고정시키시고, 우리가 패치워크 할 때 홈질로 바느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첫 바느질은 온바금질로 자리를 잡으시고, 그 다음에는 홈질로 다음 끝점까지 바느질을 하십니다. 홈질은 다 여러분들도 좀 아시리라 믿는데, 홈질은 이렇게 외국 자수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러닝 스티치입니다. 앞으로 한 땀은 겉면에, 한 땀은 뒷면에 꿰매지는 방법이 홈질인데요. 이렇게 홈질을 끝점까지 해나갑니다. 그 스타가 들어가는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, 저도 여러 모양의 패턴을 꿰매어 놓은 것이 있는데, 어느 기회가 되면 그 스타 패턴들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끝점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 다시 박음질로 뒤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고, 알려드린 매듭두기로 바늘에 2번, 3번을 감고 실을 잡아당긴 후 잘라냅니다. 이렇게 2장을 연결하고, 2장에서 3장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2장을 연결하고, 이 2장을 연결하게 됩니다. 이렇게 샘플러의 패턴 하나하나를 제도하고 설명하면서 천에 대한, 천의 배색에 대한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샘플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. 저는 이 샘플러를 하면서 천의 색깔, 천의 배색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이렇게 해서 자기가 천을 볼 줄 알고 색을 배색할 줄 알면 정말 자기 하나만의 그 퀼트, 자기 것만의 색깔이 있는 퀼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수업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천을 볼 줄 알고 천의 색깔을 맞출 줄 알면 보통 쟤도 어떤 거를 꿰맬 건지 정하고, 색깔이 정해지면 거의 반을 했다고 보통 퀼터들이 얘기하는데요. 이렇게 해서 4장이 꿰매지면 다시 4장에서 5장이 연결되고, 5장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2장, 2장에서 4장이 되고, 4장에서 다시 4장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 바느질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. 시접은 이렇게 바람개비 같이 한쪽 변을 보고 돌아가면 가운데가 자연히 풍차 돌아가는 것 같이 시접이 펴지면서 시접 정리를 하게 됩니다.
지금 여기서 꼬매진 거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데요. 이거는 동색 계열의 천을 다 구하고 그 천 안에서 명도의 차이로 진한과 흐림, 그렇지만 그 안에 이거는 단색의 물감이나 색종이에 대한 배합이 아니라 천에 무늬가 있으니까 여기에 붉은 계통의 천이지만 그 안에 블루의 보색이 섞여 있어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천이 보여질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거고요. 여기에 이 모슬린이 광목이 아닌 무늬의 천을 사용해도 되지만 처음일 때는 이 아이보리의 바탕에 패턴이 올라가는 게 훨씬 색깔의 배열이나 패턴을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각각 다른 보색이거나 동색 계열은 아니지만 그린과 옐로우의 배합으로 진한 컬러와 흐린 컬러가 연결이 되면서 각각의 패턴의 색깔이 보여지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여기에 하나 제가 더 꼬매온 것은 이거는 완전 보색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보색의 배열이지만 그린의 천에는 작은 무늬가 있고 붉은 자주색의 천에는 큰 무늬가 있어서 변화 있는 무늬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천의 큰 무늬는 자르는 곳에 따라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 각각의 무늬가 보여지기 때문에 더 변화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배열의 조합을 좋아하는 편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 패턴을 제도해서 본을 만드시고 좀 이색 갖고 계신 천에서 어떤 거는 동색으로 한번 맞춰보시기도 하고 보색으로도 맞춰보시기도 하고 작은 무늬의 모음으로도 해보시고 여러 다양한 천놀이를 하시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오늘은 레몬스타의 패턴 제도와 그 바느질 방법 그리고 천의 배색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패턴이나 바느질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.